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성필입니다. 현재 시각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49분입니다. 자, 제가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올림픽대교 쪽에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은 그야말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1967년에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최근 한 4년 전에 지정된 태백산 국립공원까지 총 24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걸 몇 가지 종류로 이제 대별을 하면, 첫째, 산악형, 즉 산악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이 18개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 바다 위에 있는 국립공원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 바닷가죠. 해안형 국립공원이 하나. 그 다음에 역사유적 관련된 사적형이 하나.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총 22개 국립공원은 18개의 산악형, 2개의 해상형, 1개의 해안형, 1개의 사적형, 그래서 총 22개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제가 각 국립공원의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악산은 해발 1708m인데요.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국립공원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강원도 속초, 인제, 양양 사이에 있는데요. 설악산의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설악산의 동쪽 지역은 강원도 속초 방향 외설악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 방향은 남설악,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 방향은 내설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에 그 백담사 또 유명한 사찰입니다. 강원도 인제 내설악 방향에 백담사가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에 한 2년 정도 은둔 생활한 적도 있고,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거기에서 좀 생활하신 적도 있는데요. 백담사입니다. 백담사에서 설악산 봉정암에 이르는 그 등산로가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한테는 성지순례지입니다. 백담사의 말사라는 것은 소속 사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담사의 소속 사찰에 봉정암에 이르는 길에 이제 영시암, 봉정암, 또 오세암, 이 세 암자가 있는데요. 다 백담사 소속 암자입니다. 그리고 그 백담사에서 봉정암에 이르는 그 등산로, 그게 이제 등산 소요 시간이 한 8시간 걸리는데요. 불교 신도분들한테는 성지순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봉정암은 해발 1200고지에 있는 암자입니다. 그리고 봉정암은 우리나라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존되어 있는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5군데 있습니다.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인 봉정암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멸보궁 5군데 관련해서는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그 다음에 경남 양산 통도사, 그 다음에 강원도 영월, 강원도 정선, 이렇게 해서 총 5군데 정멸보궁이 있는데, 정멸보궁이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은 공룡능선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그 등산
마니아들한테 최고의 등산 명소가 바로 설악산의 공룡능선입니다. 랭킹 1위. 등산 마니아들한테 가장 등산하고 싶은 꿈의 코스가 공룡능선인데요. 매우 험준한 압능 구간이어서 일반 초보자들은 거기에 접근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거기에 설악산에 공룡의 등뼈 모양을 닮았다 해서 공룡능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설악산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오대산, 두 번째 국립공원 오대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산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데요. 월정사와 상원사라는 사찰 아실 겁니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워낙 유명하고요. 또 겨울철 템플스테이 절에 머물면서 수행 생활을 간접 체험해보는 그 템플스테이가 유명한 데가 오대산 월정사고, 월정사 전나무 숲길도 매우 유명합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이르는 전나무 숲길 걸어보시면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사의 동종이 또 이제 국보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원사 동종, 그리고 상원사는 월정사의 소속 사찰, 즉 월정사의 말사에 해당이 되고, 상원사에서 약간 오대산 정상 비로봉 쪽으로 좀만 올라가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존되어 있는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오대산은 해발 1500고지입니다. 오대산 정상 비로봉. 그 다음에 좀 이제 세 번째 소개해 드릴 때는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이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22번째 마지막으로 지정이 됐는데 한 4년쯤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태백산은 이제 천재단이라 해서 또 태백산맥의 중심에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발 한 1500고지 될 텐데요. 태백산은 국립공원 중에서 또 눈꽃 산행으로 유명합니다. 눈꽃 산행 명소가 태백산과 덕유산인데요. 그 중에서도 태백산은 강원도 태백시, 거기 태백산 기슭이 해발 고도가 한 800m 정도 되다 보니까 1500고지 정상까지는 등산하는데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서 국립공원 중에 비교적 오르기 쉬운 코스에 해당이 되는 곳이 바로 태백산 국립공원이고, 태백산 천재단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명소죠. 태백산 천재단. 강화도 만이산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국체전 성화를 체화하는 곳이 강화도 만이산인데요. 태백산 천재단도 그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는 신성시하는 산이고, 제가 은행 다닐 때부터 인문학 서적을 한 900권 가량 읽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인상 깊은 명작을 꼽으라면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 10권인데요. 그게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의 중심 태백산 국립공원. 자, 그 다음에 정상 거의 다 왔습니다. 오르막길. 그 다음에 강원도에 또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국립공원은 원주에 있는 치악산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 치악산은 그게 치자가 꿩치자입니다. 꿩. 못 찾겠다. 꾀꼬리 뭐 비슷한 꿩치자, 큰산 악자. 악자 들어가면 다 험한 산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 악이라는 게 한자로 큰산 악자라는 뜻입니다. 큰 산이면 또 험준하다 뭐 이런 의미.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뭐 전주의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모악산, 악자 들어간 산들이 많죠. 그래서 치악산은 꿩과 관련되는데, 전설을 말씀드리면 어떤 꿩이 뱀한테 잡혀 물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꿩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꿩이 결초보은하는 차원에서 그 구해준 나그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꿩이 그 나그네를 구해줬다.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결초보은. 그래서 꿩치자 치악산입니다. 꿩치, 큰산악자, 매산자, 치악산. 치악산 자락은 이제 강원도 횡성과 원주에 걸쳐 있는데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공군 학사장교 출신인데요. 공군의 12개 비행단 중에 강원도 원주에는 이제 제8전투 비행단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그 에어쇼를 전담하는 비행 전대가 있습니다. 비행 전대,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데요.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에어쇼를 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블랙 이글스. 원주에 있는 제8전투 비행단의 특수 비행 전대에서 블랙 이글스 그 에어쇼를 전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육군 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강원도 즉 동부전선을 방어했던 육군 사령부가 제1군 사령부 강원도 원주에 있었고, 또 경기도 서부전선을 반영하는 제3군 사령부가 경기도 용인에가 사령부가 있었고,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제2군 사령부가 대구에, 대구광역시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2군 사령부 대구광역시는 그대로 있고, 1군 사령부와 3군 사령부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3군 사령부가 있었던 경기도 용인에 그 통합사령부가 이제 위치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1군 사령부가 있었던 원주는 이제 사령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1군과 3군이 통합된 경기도 용인의 그 사령부 명칭은 이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로 규모가 2배 규모로 커져 버렸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후방을 담당하는 대구광역시의 2군 사령부는 제2작전사령부입니다. 제2작전사령부. 참고로 육군은 그러게 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해군의 동해안을 담당하는 1함대 사령부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고, 서해안을 담당하는 제2함대 사령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고, 3함대 남해안을 담당하는 제3함대 사령부는 전남 목포시의 사령부가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령부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재밌는 말씀 해드리면, 수도방위 사령부와 수도군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수도방위 사령부 아시죠? 경기도 과천하고 서울 접경지대 남태령에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는데요. 수방사라고 하죠. 수방사는 남태령에 있습니다. 수방사가 남태령에 있고, 수도방위 사령부. 그 다음에 수도군단이 또 있습니다. 수도군단 사령부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데요. 수방사하고 수도군단은 관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수방사와 수도군단 둘 다 사령관이 다 3스타 육군 중장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방사와 수도군단의 차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는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도군단은 서울의 외곽을 방어를 합니다. 서울의 외곽에 이제 뭐 경기도, 서울하고 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일부 인천광역시도 포함될 거고, 그래서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는 서울 자체를 방어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수도군단은 서울의 외곽에 있는 경기도 지역, 또 일부 인천광역시 지역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중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외곽에서는 수도군단, 또 서울 자체는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각각 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에 4개 국립공원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 와서 서울과 경기도에 접경지대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이제 5번째 국립공원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왜 북한산 국립공원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을까요?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과 136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등산로가 200여 개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비봉능선입니다. 비봉능선.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쪽에서 시작돼서 제일 먼저 족두리봉,
그 다음에 향로봉, 그 다음에 비봉, 그 다음에 사모바이, 그 다음에 승가봉, 문수봉, 그 다음에 북한산성의 대남문으로 이어지는 이 능선길을 비봉능선이라고 하는데요. 왜 명칭이 비봉이냐? 잘 아시다시피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가 세워졌던 봉우리라 해서 비봉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전성기였던 진흥왕 때 서기 568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서기 568년경에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전국의 4군데에다가 순수비를 세웠죠. 경남 창녕 순수비, 서울 북한산 순수비, 함경도에 황초령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 4개의 순수비를 세웠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에 세워진 진흥왕 순수비고, 그 순수비가 세워졌던 자리라 해서 비봉이라고 하는데 해발 550m 고지고요. 거기에 현재 진흥왕 순수비 진품이 있진 않습니다. 모조품이 있고,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국보 3호입니다. 국보 3호 진흥왕 순수비가,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 모조품이 현재 비봉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의 최고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바로 비봉능선인데요. 제가 한 2-3달 전에 그 비봉능선을 등반을 왕복 종주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은 다른 말로 삼각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삼각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북한산 바로 남쪽에 한양, 도성을 구축을 했었지 않습니까? 조선이 거기에 건국을 했는데요. 도읍을 정한 거죠. 왜 삼각산이라 하냐? 북한산의 최고봉 백운대 836m 고지, 그 다음에 인수봉이 해발 810m 고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만경대가 해발 800m 고지인데요. 그 3개의 봉우리가 삼각형을 이룬다, 3개의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이룬다 해가지고 삼각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 백운대 해발 836m, 그 다음에 인수봉 암벽등반의 성지 인수봉이 해발 810m, 그 다음에 만경대가 해발 800m인데요. 그 3개의 봉우리가 서로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이룬다 해서 삼각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5번째로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월악산이 있습니다. 월악산은 정상 이제 제비봉에서 내려다본 그 충주호의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충주호. 자, 우리나라 다목적댐 규모 1위가 소양강댐 1976년경에 건설이 됐고, 다목적댐 2위가 충주댐 1984년경에 건설이 됐는데요. 그 충주 댐이 생기면서 충주호라는 호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악산 국립공원 제비봉에서 그 내려다본 충주호의 풍경은 가히 절경입니다. 거기가 바로 월악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충북 보은에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이제 법주사가 있고 팔상전이 유명한데요. 예전에 트리지움 아파트를 비추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예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런 VJ 특공대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소개되기를 어떤 한 60, 70대 어르신께서 속리산 정상 문장대를 1000번 이상 오르셨다고 소개가 됐습니다. 하루 이틀마다 한 번씩,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지고 속리산 정상 문장대를 1000번 이상 올라가셨다고 VJ 특공대인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둘 중에 하나에 소개된 걸 기억을 합니다. 속세와 이별하는 지역이다 해서 속세할 때, 세속할 때 속자, 이별 이자에서 속리산이지 않습니까? 그 속리산이 그런 충북 보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속리산 가는 길에 이제 정이품송 소나무도 있죠. 조선 세조, 수양대군 세조와 관련된 세조 가마가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정이품성이 나뭇가지가 뻗어 있어가지고 가마를 막으니까
그 세조가 뭐를 좀 이거 좀 통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올려서 가마가 통과하게 해줬다 해서 세조 조선 7대 수양대군 세조 임금이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그 소나무한테 부여했다 해서 정이품송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속리산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우리나라 7대 사찰이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천 개 사찰 중에 전국의 7개 사찰이 2018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전남 해남의 대흥사, 그 다음에 전남 순천의 서남사, 충남 공주의 마곡사, 충북 보은의 법주사,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 그 다음에 경북 영주의 부석사, 경북 안동의 봉정사, 경남 양산의 통도사, 이렇게 7개 사찰이 2018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우리나라의 7대 사찰인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법주사가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법주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룡산, 충남 공주에 있는 계룡산. 원래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시켜가지고 도읍지를 정할 때 처음에는 충남 공주 계룡산 자락, 계룡산 기슭에 조선의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뭐 금강도 근처에 흐르고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서울 한양이 더 낫다 해가지고 한강이 있는 한강과 북한산 즉 삼각산 사이에다 수도를 건설했다. 그게 한양이지 않습니까? 그 공주 계룡산은 한자로 닭개자 룡용자인데요. 닭벼슬 아시죠? 닭벼슬이 용이 승천하는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계룡산의 형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닭벼슬이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산능선, 산세다, 산의 형상이다 라고 해서 계룡산이라고 정했다 하고요. 제가 2년 전에 2020년 6월 하순에 폭우 속에 계룡산을 이제 왕복 종주를 했습니다. 저기 육군, 해군, 공군본부, 3군본부가 있는 계룡시, 거기 계룡대라고 하죠. 거기 근방에서 시작해서 동학사에서 출발해서 계룡산 정상 삼불봉 뭐 이런 데가 있죠. 거기를 지나서 반대편 갑사까지 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계룡산을 왕복 종주를 했습니다. 동학사에서 출발해서 정상 지나서 산 너머에 있는 갑사까지 왕복 종주를 2020년 6월 하순에 폭우 속에 왕복 한 10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계룡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남에서 또 국립공원이 태안해안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해안형, 바닷가를 해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안형 국립공원이 바로 태안해안 국립공원인데요. 태안해안 국립공원에는 잘 아시다시피 만리포, 천리포, 안면도 이런 유명한 해안이 있죠. 그 다음에 10여 년 전에 그 태안해안 국립공원에서 유조선이 뭐 충돌해 가지고 기름 유출 사고 아시죠? 10여 년 전인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 국민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방수포 이런 장비를 도구를 가지고 가서 기름때를 제거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한 13년쯤 전에 태안해안 국립공원 앞바다에서의 기름 유출 사고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해안형 국립공원입니다. 바닷가형 국립공원. 안면도, 천리포, 만리포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경상북도로 가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이제 소백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소백산의 시작점 소백산 국립공원은 제가 대학교 4학년 1990년에 대학 동기들하고 거기 3박 4일인가 산행을 했는데요. 경북 영주 부석사 있는 우리나라 부석사 전국의 7대 사찰 유네스코에 지정된 부석사 아까 말씀드렸죠.
경북 영주에 부석사 있는데요. 그 경북 영주의 희방사라는 데서 산을 등산을 시작해서 정상 비로봉 지나서 반대편에 충북 단양 고수동굴 쪽으로 하산을 했는데요. 거기가 소백산 국립공원, 거기도 비로봉입니다. 저기 원주 치악산도 정상이 비로봉이고, 충북 단양 소백산도 정상이 비로봉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 오대산도 정상이 비로봉일 겁니다. 명칭이 비로봉 명칭을 가진 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소백산 국립공원은 뭘로 유명하냐면 철쭉제로 유명합니다. 철쭉제. 그 정상 부근에 평원 비슷하게 펼쳐져 있어서 철쭉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철쭉제. 그런데 올해는 철쭉이 기후 환경 조건이 안 맞아서 철쭉이 제대로 활짝 피지는 못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또 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항상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쪽이라는 거 다 아시죠? 자, 이쪽 잠실 석촌호수 서호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 쪽으로 그가 롯데월드 타워를 조망할 수 있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에 왔습니다. 자, 자전거를 세워두고 촬영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에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석촌호수에는 동호와 서호 두 개 호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서쪽 호수 서호의 남서쪽에 있는 수변무대에서 저기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입니다. 저를 한번 여기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비추겠습니다. 여기서 잘 비추겠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높이고요. OECD 국가에 있는 빌딩 중에서는 높이 세계 1위입니다. 화이팅! 자, 이번에는 여기를 비추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위로 좀 올라가 가지고 촬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엊그제 7대륙 최고봉인가 촬영할 때 저기 앞에 전방 한 20m 수변 무대에 가서 했더니 어두워 가지고 제 얼굴이 좀 흐리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중석 스탠드 이쪽이 밝아서 이쪽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태안해양 국립공원 저기 소백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백산 철쭉이 올해는 그 기후 환경 때문에 철쭉이 굉장히 활짝 피지 못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소백산 정상부에 철쭉이 원래 만개하고 그게 소백산 철쭉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기상 조건이 안 맞아서 잘 안 피었다고 소백산 국립공원 관리자가 인터뷰에 한 달, 두 달 전에 인터뷰했던 기사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소백산 관련해서 그 철쭉하고 진달래꽃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게 퀴즈입니다. 철쭉하고 진달래꽃 식별 잘 하실 수 있으신지요?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도봉산 쪽에 한 두 달 전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인 도봉산 지구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정상 신선대 그 자운봉 쪽을 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분소관리사무소 앞에 안내문을 보고 제가 알게 된 지식 정보인데요. 철쭉하고 진달래꽃의 차이가 뭘까요? 외견상 봤을 때는 분홍색, 핑크색이어 가지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실제는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자, 진달래꽃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달래꽃은 보통 3, 4월에 꽃이 피는데요. 정말 진짜 분홍색, 핑크색이죠. 그리고 3, 4월에 피는데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잎이 핀다고 합니다. 꽃이 먼저 핀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잎사귀가 핀다고 하고 꽃이 분홍색, 핑크색으로 엄청 아름답죠. 그에 반해서 철쭉은 한 6월쯤에 피는데 5월 하순에서 6월 중에 피는데 꽃하고 잎이 같이 핀답니다. 진달래와 달리 꽃하고 잎이 같이 피고 꽃은 분홍색의 젓갈색의 반점이 있습니다. 철쭉은 분홍색의 젓갈색의 반점이 있습니다. 실핏줄처럼 그게 철쭉입니다. 그리고 진달래와 달리 철쭉은 독성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철쭉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철쭉제에 가셨을 때도 함부로 진달래처럼 드셔도 된다라고 오판하셔서는 안 됩니다. 철쭉은 독성이 있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경북에서 또 이 주황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3대 기암괴석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3개의 국립공원은 기암괴석 위주로 이루어졌는데요. 바위산, 돌산, 기암괴석 위주로 이루어진 데가 3군데인데 바로 설악산, 주황산, 월출산입니다. 설악산은 아까 소개해드린 강원도 속초 쪽에 있고요. 주황산은 경북 청송에 있고 월출산은 전남 영암에 있습니다. 그 3개의 국립공원 설악산, 주황산, 월출산이 우리나라 3대 기암괴석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주황산은 제가 대학교 1학년 87학번인데요. 87학번 대학 1학년 때 대학 동기들하고 전국 일주를 할 때 경북 청송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을 갔었고요. 청송하면 잘 아시죠? 1980년대 전두환 정권때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그 사람들 거기에 가둬놓고 이제 가혹한 그러한 훈련을 시켰던 데가 청송 교육대, 삼청교육대가 거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경북 청송. 거기가 주황산 국립공원이고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전국 일주할 때 그 주황산 국립공원 갔을 때 거기에서 영화 병강세를 계곡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을 그 배우가 소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 계곡에서 병강세를 촬영하고 있었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87년도입니다. 대학 1학년 때 벌써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곳이 주황산 국립공원이고요. 저 앞에 전방 25m 지점에 러닝크루 달리기 하는 청년 젊은 분들이 이제 마무리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지역에 또 이제 경주시에 경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사적형입니다. 역사 유적지를 사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22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사적형 국립공원이 경주 국립공원인데요. 경주는 그 도시의 대부분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연속적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비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여러 포인트들이 비연속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암산 근방에 이제 석굴암, 그 다음에 불국사, 그 다음에 천마총도 있고 월성도 있고 안압지도 있고 첨성대도 있고 이런 주요 통일신라 또 그 통일신라 전에 신라 시대의 유적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천년고도 경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가 이탈리아 로마처럼 노천박물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 사적지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경주는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사적형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967년에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인데요.
그게 국립공원 1호고, 두 번째로 지정된 곳은 세 군데가 동시에 두 번째로 지정됐습니다. 바로 경주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 다음에 계룡산 국립공원, 이 세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지리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세 군데가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 세 군데. 그 다음에 경주는 제가 2006년경에 갔습니다. 2006년경에 벌써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남에 있는 경북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경북에 있는 소백산, 주황산, 경주까지 소개해 드렸고, 경남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이제 가야산이 있습니다. 가야산, 경남 합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경남 합천에 가야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가야산에는 바로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 합천 해인사가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우리나라 삼보사찰 하면 다 아시죠? 불보사찰인 경남 양산의 통도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거기에 평산마을에 가 계시죠. 경남 양산의 통도사, 거기가 불보사찰입니다. 부처님을 모신다 해서 불보사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남 합천의 해인사 법보사찰입니다. 팔만대장경이라는 불경이 있다 해서 법보사찰이라고. 그 다음에 전남 순천의 송광사, 우리나라 사찰 중에 국사, 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절이라 해서 전남 순천의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무소유의 그 스님, 법정 스님도 전남 순천의 송광사 출신이십니다. 자, 그래서 합천 해인사, 거기가 가야산 국립공원에 있는데요. 거기에 팔만대장경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곳이 1995년에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종묘,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인데요. 그 네 군데가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곳입니다. 1995년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장경판전은 뭐냐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죠. 창고 건물. 매우 과학적으로 환기와 통풍이 잘 되게끔 숯이나 소금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가지고 그 장경판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잘 보존되고 있다 해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즉 해인사 장경판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종묘와 함께. 거기가 가야산 해인사고요. 가야산 국립공원이죠. 6.25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빨갱이들, 그 인민군이 거기에 이제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국군에서는 공군 조종사한테 그 해인사를 폭격하라고 했는데, 그 국군 조종사가 명령에 불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보인 팔만대장경이 불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 폭격을 안 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6.25 한국전쟁에 불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에 또 어디가 있냐면 저기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이제 경남 남해안 해안 지역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한려라는 게 경남 통영의 한산도에서 전남 여수의 여수까지다라고 해서 한려라고 합니다. 한산도 할 때 한, 여수할 때 여자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이 경남 남해안 대부분과 전남 남해안의 동쪽 끝인 여수까지입니다. 그래서 통영, 경남 남해, 전남 여수 이쪽인데요. 여수 지역은 좀 이따 소개해드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기도 하는데요. 여수 육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오동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하고, 반면에 여수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돌산면 지역, 돌산도의 향이람, 우리나라의 4대 해수 관음상이 있는 여수 돌산도의 향이람, 이쪽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소개해드렸고요. 한려해상 국립공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 지리산인데 2호 국립공원은 세 군데가 동시에 지정이 됐는데 경주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명칭이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할 때 한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산도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대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최근에 20번째가 범죄도시 2였는데요. 그 범죄도시 2가 우리나라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의 20번째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20편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최고의 흥행을 했던 게 바로 1760만 관객을 동원했던 어떤 영화일 것 같습니까? 1760만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뭐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8년 전에 개봉됐던 명량입니다. 정유재란의 명량 대첩을 다룬 명량. 우리나라 수군 배 12척과 어선 1척을 합해서 총 조선의 수군 함정 총 13척이 일본의 함대 133척을 경멸시켰던 1597년의 9월 이 정유재란의 일부인 명량해전, 그걸 소재로 한 게 8년 전에 개봉된 명량 영화였는데요.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역대 흥행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순신 3부작의 일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순신 3부작 중에 2부에 해당되는 한산도 대첩을 다룬 한산 용의 출현, 제목이 한산 용의 출현입니다. 그게 앞으로 정확하게 10일 후인 7월 28일에 개봉이 된답니다. 이순신 시리즈 3부작 중에 1부작은 8년 전에 명량이었고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흥행작이었고, 이번에 10일 후 7월 28일에 이순신 시리즈 2부에 해당되는 한산 용의 출현,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임진왜란의 3대첩 아시죠?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 이 세 개 대첩 중에 또 하이라이트인 하객진 전법으로 일본군을 괴멸시킨 한산도 대첩,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10일 후에 개봉이 되는데 제목이 한산 용의 출현입니다. 그게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관련이 되고요. 한산도에서 일어났던 한산도 대첩 다 아실 겁니다. 경남 통영 해상의 앞바다에 있는 한산도라는 섬이죠. 또 거기에 삼도 수군 통제영, 이순신 장군께서 거기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셔서 거기에 주둔하셨었죠. 전북 정읍에 있는 정읍 현감을 하다가 7계급이 특진이 돼가지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거기 경남 통영에 가셔서 일본군을 경멸시킨 사령부의 사령관이 되셨습니다. 통영이라는 게 삼도 수군 통제영 할 때 통제영에서 첫자 통과 세 번째 자 영, 그래서 통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삼도 수군 통제영이 있었던 곳이 경남 통영이다. 동양의 나폴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남 통영, 통제영에서 통영이라는 말이 왔습니다.